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소주성 망한 문재인 경제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출마 선언문 보니까 정치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정치 교체를 얘기를 해요. 그런 식의 마인드 자체가 지나간 시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한번 가보죠. 자, 지방선거 지금 판세가 처음에는 대선 이기면 지방선거 다 먹는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여론조사 보면 그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뭐 아직 2달 남았잖아요. 1달 반. 네. 1달 반 동안 네. 여러 번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저희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쓸려고 하는 선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쓸려고 하는 선거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쓸려고 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공천하면 예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처럼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대선 결과 때문에 쓸려고 하는 선거니까 우리 대충 공천해 이런 식으로 가면 네.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망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그 공천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네. 신선한 인물을 갖다 공천을 해야지 이걸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망한 몇 번의 게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망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그렇게 잘 해도 네. 경기, 인천 뭐 이런 곳은 사실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선거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 역시 경기도예요. 그렇죠, 경기도. 그렇죠. 아무 이재명 후보의 네. 그 터전이었고 또 지금 뭐 인구도 제일 많고 물론 서울의 상징성은 있지만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아마 저쪽도 이제 뭐 많은 후보들이 나오겠지. 김동연 뭐 그다음에 조정식 뭐 또 안민석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자, 경기도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예측하기 쉽지 않죠. 근데 원래 5% 졌잖아요. 네. 대선에서 5% 졌는데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그게 조금 더 벌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더 벌어졌다. 네. 지금 그 중도에 계신 국민들의 눈에는 이제 좀 할 일 좀 해 이런 기대를 잘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네. 지금 그 5%가 좀 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벌어진 그 지지율 격차가 앞으로 지금 내각 임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줄어들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그 지방선거의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미칠 여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각 구성이에요. 네. 인사를 거지같이 했다. 이러면 그게 그럴 수 더 있죠. 늘어나고 맞아요. 국민들 보기에 괜찮네 이렇게 네. 되면 이게 좀 줄어들죠. 네. 그러면 지방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요 큰 차원에서 줄어들고 늘어나고의 그게 상당히 이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잘했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렇죠. 네.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김동연, 유승민 이렇게 짜여진다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재밌겠다 이런 관심을 네. 어쨌든 두 분 다 약간 가져오기가. 경제 쪽에 강점을 둔 분들이고 그렇긴 한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소주성 망한 문재인 경제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네. 본인이 정치 교체를 한다. 이번에 그 출마 선언문 보니까 정치 교체를 위해서 경기도에 뭐 자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를 사실 존경해요. 굉장히 네. 뛰어나신 분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교체가 되려면 네. 소주성으로 망한 문재인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책임지고 안 나오는 게 정치 교체라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정치 교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마인드 자체가 네. 지나간 시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정치 교체는 책임 정치로 가자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책임질 게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국민들이 다 기억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갑자기 톤이 확 올라갈 때가 이재명 후보 얘기할 때랑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할 때 제가 한 번씩 쫙 올라가시네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유감이 있는 거는 네. 아닌데 그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네.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제 좀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는 걸로 그 얘기를 본인은 쏙 빼고 남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네. 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그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동산 문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 정책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하도 희한하게 지금 만들고 뭐 20몇 번의 대책으로 거의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그리고 또 규제를 함부로 풀 수도 없게 만들어놔서 잘못 풀면 또 집값이 급등할 것 같은 분위기고 저희도 이걸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는 뭐 양도세, 뭐 보유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접근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네. 임대차 3법을 뭐 폐지하겠다, 뭐 완전히 손보겠다 이런 얘기도 저는 사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입장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이지만 네. 임대차 3법이 지금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상황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네. 지금은 임대차 3법 없애겠어. 뭐 그건 나쁜 법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또한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국정을 이제 맡기로 한 여당이 됐으면 네. 정치적인 저 움직임만 신경 써서는 안 되고 이게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면밀하게 생각해야 되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자 그럼 이것에 뭐를 손봐야 되는 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덜 주고 어떤 면에서 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게 다른 거랑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잘 따져서 행동해야 되고 그게 그럼요. 폐지하면 안 되고 저는 그러니까 폐지하면 구체적으로.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선인도 지금 실용주의적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를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차 3법, 양도세, 보유세, 그 대출 완화 이런 것들은 크게 다 연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인수위에서 굉장히 하나씩을 떼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정권 바뀌면 또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그 바라옵건대는 큰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같이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향을. 네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큰 방향을 내놓고 그 전체 그림 속에서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조정하고 이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괜찮지요? 라고 하는 그 큰 과정을 저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내보이는 그래서 지금 뭐 하나씩 얘기하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랜드 플랜을 짜서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라. 그렇죠. 이게 지난 정부에서 잘못됐던 이유는 이런 점에서 잘못됐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게 시장을 잘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 속에서 요건 요렇게 조정하고 요건 요렇게 조정하고 임대차 3법은 요렇게 고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제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져가는 건 부동산에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윤당선인이 경제 쪽 정책, 부동산 정책, 뭐 안보 정책도 그렇고 이게 너무 급하게 나는 이 사람하고 달러, 다 때려 엎어라고 가지 말고 아주 큰 플랜을 갖고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책임 있는 여당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네. 모든 걸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네. 근데 우리 정치와 사회가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당선인부터 네. 이제 실제적이고 덜 정치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걸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윤 의원님께서 좀 이게 윤 당선인 정부에서 좀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 큰 방향, 이게 좀 잘못될 때 한번 탁탁탁탁 이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는 역할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럼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보시기에 네.
장점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단점도 되게 많을 거고 네. 그런 단점이랑 장점을 아마 그 인선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당선인께서 걱정하실 문제고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전 네. 당원이고 네. 평당원이지만 네. 만 원밖에 안 내는 평당원이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네.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게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서 국민의힘이 영원히 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망한 정권이 나오면 5년 뒤 선거도 똑같이 이번 선거랑 똑같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정권이 나와야 야당도 더 발전하고 네. 그래야지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 의원님 앞으로 어떤 활동,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평당원으로서 그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당선인의 정부, 우리 새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텐데 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전 지금도 구상 중이고요. 네. 근데 그 구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배 기자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비난했던 부분들이 있죠. 네. 지금 최근에는 김정숙 여사 옷값, 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옷장 안이 궁금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국민들이 그 특활비에 대해서 물었을 때 5년 전에 특활비는 다 투명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던 분이 지금은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뭐 툭하면 쫀쫀하다. 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알려고 하냐. 이런 태도를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저희가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5년 동안 그런 비난을 했던 것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지자들이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내로남불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도에 계신 국민들도 정치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전 좀 네.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왜 비난했느냐. 네. 왜 어떻게 해서 정권이 넘어왔느냐. 네.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상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상기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권이랑 누가 정권을 쥐었는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한국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계속 같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같이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내로남불을 하지 않도록 우리 지지자들께서 지지하면서 응원하면서도 감시하고 쓴소리도 할 수 네. 있도록 하면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같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뭘 할지는 지금 제가 구상 중이에요.